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. 최현미 기자, 2년 6개월 실형이 나왔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2년 6개월의 실형을 조금 전 2시에 재판부가 선고를 했는데요. 검찰이 8개 혐의를 들면서 징역 8년을 구형했는데 그랬죠. 검찰의 구형량보다는 작지만 어쨌든 실형이 선고됐다라는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어떤 혐의를 좀 무겁게 봤냐면요. 2016년 7월에 그 청와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 우병우 전 수석을 감찰하려고 했을 때가 있는데요. 자신의 감찰을 못하게 방해한 혐의가 하나 인정이 됐고요. 그리고 또 하나 무겁게 본 게 이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의 어떤 그 국정농단 행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민정수석이라면 엄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사실상 묵인을 했다. 그래서 그 혐의까지 지금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. 예. 최근선 의원님, 재판부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.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반성이 없다.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매를 버는 스타일입니다. 네. 그러니까 똑같은 잘못을 해도 왠지 국민들에게 좀 밉상으로 알려지고 네. 사실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에도 우병우 수석이 등장하는데 네. 과거에 우병우 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를 할 때 대단히 건방졌다, 오만한 태도였다. 그렇죠.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좀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 재판 과정에서도 예. 반성의 자세를 안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재판부에 아마 좀 눈에 미치죠. 띄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. 그러면 이도하면서 이제 우병우 전 수석 항소를 분명히 하겠죠. 네, 할 겁니다. 예, 검찰도 항소를 할 것 같고요. 법원, 그러니까 양쪽 다 항소를 할 것 같은데요. 이제 사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보통 관행적으로 내지는 보통 확률적으로 보면 1심보다 2심에서 피고인이 항소를 하면 형량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많거든요. 또 1심부터 2심 사이에 재판을 하는 과정에 이제 구속이 돼 있기도 하고 그럼 그것도 감안해서 집행유예로 붙여주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감경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 반성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. 당사자가. 그러니까 또 합의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범죄의 경우. 그래서 보통 이렇게 확률적으로 봤을 땐 1심보다 2심이 형량이 보통 조금 낮아지죠. 근데 이 경우에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그렇게 형량이 많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구속에서 불구속으로 되거나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면 2심에서도 거의 비슷하거나 좀 낮아도 조금 낮아질 거라는 예, 그렇다 하더라도 구속을 불구속으로 바꾸는 게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쉽지 않은 게 기본적으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 쪽이나 이쪽에서도 우병우 전 수석이 이 이 농단 사태에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키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방임을 해서 이렇게까지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이런 데 대해서 책임이 무엇보다도 크다.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 책임으로 물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는 부분이 다른 사람보다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고요.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한번 인터뷰를 했잖아요. 중앙일보라. 근데 거기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민정수석실에서도 한 번도 최순실 씨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다 이런 표현을 해요. 그러니까 이제 법조인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. 보수적이지만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물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우병우 전 수석을 대하는 태도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많거든요. 또 1심부터 2심 사이에 재판을 하는 과정에 이제 구속이 돼 있기도 하고 그럼 그것도 감안해서 집행유예로 붙여주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감경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 반성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. 당사자가. 그러니까 또 합의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범죄의 경우. 그래서 보통 이렇게 확률적으로 봤을 땐 1심보다 2심이 형량이 보통 조금 낮아지죠. 근데 이 경우에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그렇게 형량이 많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구속에서 불구속으로 되거나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면 2심에서도 거의 비슷하거나 좀 낮아도 조금 낮아질 거라는 예, 그렇다 하더라도 구속을 불구속으로 다 알고 있으면서도 민정수석이라면 엄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사실상 묵인을 했다. 그래서
그 혐의까지 지금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. 예. 최근선 의원님, 재판부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.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반성이 없다.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매를 버는 스타일입니다. 예. 그러니까 똑같은 잘못을 해도 왠지 국민들에게 좀 밉상으로 알려지고 예. 사실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에도 우병우 수석이 등장하는데 예. 과거에 우병우 보는 게 예.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쉽지 않은 게 기본적으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 쪽이나 이쪽에서도 우병우 전 수석이 이 국정 이 농단 사태에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키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방임을 해서 이렇게까지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이런 데 대해서 책임이 무엇보다도 크다.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 책임으로 물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는 네. 부분이 다른 사람보다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고요. 예.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한번 인터뷰를 했잖아요. 중앙일보라. 근데 거기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민정수석실에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. 최현미 기자, 2년 6개월 실형이 나왔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2년 6개월의 실형을 조금 전 2시에 재판부가 선고를 했는데요. 검찰이 8개 혐의를 들면서 징역 8년을 구형했는데 그랬죠. 검찰의 구형량보다는 작지만 어쨌든 실형이 선고됐다라는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어떤 혐의를 좀 무겁게 봤냐면요. 2016년 7월에 그 청와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 우병우 전 수석을 감찰하려고 했을 네. 때가 있는데요. 자신의 감찰을 못하게 방해한 혐의가 하나 인정이 됐고요. 그리고 또 하나 무겁게 본 게 이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의 어떤 그 국정농단 행위에 대해서 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를 할 때 대단히 건방졌다, 오만한 태도였다 그렇죠.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좀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 재판 과정에서도 예. 반성의 자세를 안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재판부에 아마 좀 영향을 눈에 미치죠. 띄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. 그러면 이도하면서 이제 우병우 전 수석 항소를 분명히 하겠죠. 네, 할 겁니다. 예, 검찰도 항소를 할 것 같고요. 법원, 그러니까 양쪽 다 항소를 할 것 같은데요. 이제 사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보통 관행적으로 내지는 보통 확률적으로 보면 1심보다 2심에서 피고인이 항소를 하면 형량이 좀 줄어드는 경우가